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면 연봉 5억도 꿈이 아닌데 왜 내가 한국까지 가서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거니? 어머니는 여성을 붙잡고선 애원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는 견고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에이버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온 제가 동양의 의술인 한의학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사람을 돕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의사는 너무 멋졌고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과학과 수학 과목도 열심히 하였고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의과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의문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수술은 완벽하게 되었는데 왜 죽게 되는 사람이 생길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픈 부위의 수술만 잘 된다면 병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할수록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이민을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의학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로 딱 안 좋은 부위만 고치고 끝나는 서양의 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안 생겼어요. 솔직히 미국에서 한의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리게 되었어요. 너무 아프고 걷기도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자니 분명히 엑스레이며 이것저것 비용만 엄청나게 나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의대생인데 병원에 가는 게 두렵다는 게 웃긴 일이지만 미국의 현실이 이랬어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제 부은 발목을 보고선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본 한국 친구가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제가 별 치료도 안 해줄 텐데 돈만 들 거라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한의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침 맞고 찜질하면 금세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의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한의원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와 함께 한의원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간 한의원은 아담하고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실내는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고 발목을 삐어서 왔다고 말하고 접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한의사님은 중년의 한국인이었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진료실은 전통적인 한국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의사님에게 어떻게 다리를 삐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러자 한의사님은 제 발목을 살펴보더니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꽤 아플 텐데 어떻게 참았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다음 선생님은 맥을 짚으며 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했어요. 맥진은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진단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의사님은 제 발목에 침을 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바늘을 다리에 꽂다니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침을 놓는 과정은 생각보다 덜 아팠습니다. 오히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약간의 따끔한 느낌도 있었는데 주사를 맞는 것보다 안 아팠고 몇 개의 침을 놓는데도 참을만 했습니다. 한의사님은 침을 놓은 채로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어떤 조명 같은 걸 침 맞은 부위에 켜주셨는데 따뜻했고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 뜸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했는데
작은 쑥을 사용하여 따뜻한 열기를 발목에 전달하는 이 방법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님은 발목에 한약재를 사용한 찜질을 해주었는데 따뜻한 찜질 덕분에 발목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찜질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한의사님은 제게 몇 가지 생활 습관과 운동법을 알려주었고 발목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점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면서 한의학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한의학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고 발목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한의원에 오기 전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돌아갈 때는 많이 나아졌고 몸의 상태도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느낌이었고 이런 게 한의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한국의 한의학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의학이 제가 생각한 그런 의학이 맞는 것 같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서양 의학에서는 치료하기 힘든 만성 질환이나 이유 없는 통증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고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독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설펐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한국어 과목을 들으면서 공부했고 한국의 교과서들을 구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차례차례 공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목표가 확실히 있어서 이런 모든 과정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고 하셨고 미국이 교육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는 무시하는 분위기라서 한국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북한이 있고 전쟁도 안 끝난 못 사는 나라 한국을 왜 가냐면서 반대하셨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라서 설득을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제가 아직 어려서 별 생각이 없어서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정가겠다면 비행기표 이외에는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의학을 배워서 현대의학과 접목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아서 저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지내야 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참 암담했지만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이었거든요. 어설프게 하는 한국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시간은 열심히 한의대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밥을 굶기도 했는데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시험 공부의 경우는 한국어 문제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한의대에 합격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과학과 수학 쪽은 제가 잘하는 편이라서 합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한의학대학에 입학한 첫날, 저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으로 와서 한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첫 강의실에 들어서자 대부분 학생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한의대에 입학한 유일한 외국인 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앉아서 기다리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천천히 말해 주셨어요. 강의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고 첫 수업은 한의학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론과 함께 다양한 고대 문헌을 공부했습니다.
교수님은 동양의 철학적 관점에서 인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셨고 음양오행설과 같은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어요. 수업 중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도 많이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에 익숙한 모습이었고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직접 침을 놓아보는 기회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침을 다루는 것이 서툴고 긴장이 돼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점점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연습했지만 나중에는 실제 사람에게도 침을 놓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긴장감과 동시에 느껴진 성취감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의대 생활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들과 함께 한의학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한약재 시장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지식이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의대 생활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학생들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했고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 과연 내가 한국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동기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겉보기에는 냉정해 보였는데 제가 뭘 모르고 질문을 하면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라도 찾아서 알려줄 정도로 정이 많았어요. 교수님도 제가 어떤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서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신 적도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많은 걸 배웠지만 학생들과 교수님과 질문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과 저는 참 스타일이 다르다고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저는 주로 이해를 해야 머릿속이 정리되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 저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암기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암기를 잘했고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제가 질문만 하면 다 답을 해줄 정도였어요. 한의대가 시험이 대단히 많았는데 다들 시험도 너무 잘 쳐서 제 점수를 보면서 창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한의대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한의학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양의학 지식과 한의학을 접목하면 다양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갔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져서 한국에 온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2년 넘게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 못 가서 미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딸이 아직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자 부모님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딸이 공부하는 나라인 한국이 궁금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게 된다는 소식에 너무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오시는 날 두 분을 만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오시는 것인데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국장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부모님이 나오시나 고개를 빼고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한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공항을 나서며 부모님은 공항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매우 놀라셨는데 정말 대단하다며 여기가 공항이냐며 한국의 공항은
마치 유명한 쇼핑몰이나 백화점과 같이 멋진 곳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은 후에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은 한국의 지하철역을 한참 보셨어요. 너무 깨끗하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이 있는 뉴욕의 지하철역에는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철로의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냄새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하철에 탔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하고 좌석도 좋고 모든 게 좋았는데 미국에 살 때는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도 없고 지하철도 너무 지저분해서 비교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을 보시더니 적잖이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하철에 타자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 두 분이 일어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앉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집 막내라서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셨는데 자리를 양보해주는 한국 사람들에게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친절한 한국 사람들을 한국에 오자마자 만나서 한국의 대단함을 벌써 부모님이 느끼신 것 같아서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그 모습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숙소 근처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우리는 짐이 많았지만 힘들이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는데 부모님은 처음에 한국에 올 때랑 달리 한국에 관한 생각이 확 바뀌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한 요리는 바로 한국 삼계탕이었습니다. 삼계탕은 닭 안에 찹쌀과 인삼, 마늘과 한약재를 넣고 푹 삶아준 요리였는데 저도 몸이 차서 삼계탕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삼계탕의 모양을 보시더니 약간 망설이는 것 같으셨어요. 그런데 닭고기를 조금 뜯어서 드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놀라셨어요. 미국에는 닭고기 수프라는 게 있는데 아플 때 먹기 좋은 요리인데 아버지는 그것보다 맛있다면서 정말 잘 드셨어요. 게다가 안에 찹쌀도 부드러워서 잘 넘어간다고 좋아하시면서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자 삼계탕을 먹으러 가기로 한 제 선택이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다 드시고 나서 몸이 너무 따뜻하고 기분도 좋다면서 어쩐지 몸에 힘이 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삼계탕에는 한약재와 인삼같이 좋은 게 들어있어서 기운이 나게 한다는 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좋아하셨던 것은 화장실이었어요. 여행 중에 화장실 갈 일이 자주 생겼는데 미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잘 없고 있어도 지저분해서 들어가기가 꺼려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공중 화장실도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고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오시더니 너무 놀라서 한국은 왜 이렇게 화장실이 잘 되어 있냐고 놀라셨어요. 지하철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밝은 조명과 깨끗한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화장실 칸마다 휴지도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미국이었으면 이 휴지들은 누군가가 다 훔쳐가고 없었을 텐데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이런 거 안 훔쳐간다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낫다면서 진심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는 액체로 된 비누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손을 씻은 후에 손을 말릴 수 있는 기계까지 모든 게 완벽한 한국 화장실은 정말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이 놀라셨던 건 바로 제가 배우는 한의학이었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요즘 몸도 붓고 허리도 안 좋다는 말에 저는 한국의 한의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직 2학년밖에 안 돼서 실습은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시고 뜸 치료를 받으셨는데 몸이 가뿐해졌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침이 좀 무서우셨나 봐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시다가 어머니와 제가 설득을 해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하지만 보는 것과 달리 침과 뜸 치료를 받으시더니 한의원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재미있었어요. 저는 침과 뜸 치료의 원리를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제가 왜 굳이 한국으로 와서 한의학을 배우는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해하셨어요. 직접 치료를 받아보니 몸으로 느껴지는 게 다르셔서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 딸이 지금 한국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있다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랑하신다고 하네요. 딸 덕분에 몸도 건강해졌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면서 한국을 좀 더 잘 알고 싶다고 하시며 다음에는 언니와 오빠까지 같이 여행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서 배울 게 많지만 꼭 열심히 해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지 않은 의대 수업도 완료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이버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의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한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납니다. 한의학을 접한 에이버리 씨는 서양 의학만으로는 환자를 살리는데 부족한 부분을 한의학으로 보충하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국에 와서 한의학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꼭 목표를 이루셔서 좋은 의사가 되어 많은 분의 삶에 희망이 되길 바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